어머니, 제가 그날 저녁 늦게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애엄마가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을 전부 버린 거려. 어머니의 정성 담긴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린 며느리. 어머니를 무시한 며느리에게 아들은 과연 어떤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8살 강경애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아들 민석이와 며느리 수진이, 그리고 10살 손녀 지민이가 제 삶의 전부입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아들네 집에 찾아가 손녀도 보고 며느리도 돕고 싶어 반찬을 가져다 줍니다. 수진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결혼 초에는 자주 전화도 하고 주말이면 놀러 오기도 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손녀가 태어나면서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뜸해지고 제가 찾아가도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니까 또 손녀를 키우느라 힘들겠다 싶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것 좀 부담스러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오시면 안 될까요? 어느 날 며느리가 아들을 통해 그런 말을 전해왔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녀 얼굴 보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데 한 달에 한 번이라니요. 그래도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려 한 달에 2번으로 타협했습니다.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성스러운 반찬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고추장아찌 등 며느리가 일부러 만들지 않아도 될 반찬들을 준비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 종일 정성을 들여 만든 반찬들이었지요. 어쩌면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짜요. 요즘은 이렇게 짜게 먹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반찬 말고 다른 걸 가져오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다음에는 싱겁게 만들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싱겁다며 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아들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들이 퇴근 후 저를 데리러 온다고 해서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전날부터 준비해둔 특별한 반찬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손녀가 좋아하는 멸치볶음과 돼지갈비찜, 그리고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동그랑땡까지. 식탁에 앉았는데 제가 가져간 반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가져오신 반찬은 어디 있어? 아, 그거요?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음식이 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돕겠다고 부엌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눈에 익은 반찬통들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제가 가져온 반찬들이 모두 버려져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 들여 만든 반찬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아 황급히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오래 계세요? 아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얼른 눈물을 닦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금방 나갈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며느리는 내 정성을 이렇게 무시하는 걸까? 내 아들과 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상처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반찬을 가져가지 않기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로. 그날 이후로 한동안 아들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와도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피했지요. 손녀가 보고 싶었지만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왜 연락도 없으세요? 걱정했잖아요. 아들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유난히 짙었고 수염도 덥수룩했습니다. 평소 깔끔하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싶었어. 너희는 어떻게 지내니? 다들 괜찮아요. 아들의 대답이 망설여졌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엄마한테 말해봐. 사실 어머니가 지난번 생일 때 가져오신 반찬들이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알아. 다 버렸더구나. 내가 봤어. 네. 어머니가 아셨어요?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해야 했겠니? 며느리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날 저녁 늦게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애엄마가 어머니 반찬을 전부 버린 거요. 그 자리에서 크게 다퉜습니다. 왜 어머니 정성을 이렇게 무시하느냐고요.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니, 그리고 며느리와 다투었다니. 그 뒤로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에요. 애엄마는 제가 자기보다 어머니 편을 든다고 화를 내고, 저는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는 애엄마가 이해되지 않고, 딸아이도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많이 힘들어해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니. 이건 제가 바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서가 괜찮아. 애미도 나름 이유가 있었을 거야. 내가 자주 찾아가고 반찬을 가져가는 게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어. 이해해. 아니에요. 그건 이해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시는지 잘 알아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시는 것도 알고, 어머니 반찬이 얼마나 맛있는지도 알아요. 애엄마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국 큰 싸움이 났어요. 애엄마에게 내가 어머니 반찬을 버렸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알고 계신다고 말했더니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그렇게 어머니 반찬이 좋으면 어머니랑 살라고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나 때문에 아들 부부가 이렇게 다투다니. 그 말에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 그럼 당분간 따로 지내자고 했습니다. 어제부터 회사 근처 모텔에서 지내고 있어요. 아이고, 왜 그랬어? 당장 집에 가서 애미하고 화해해. 이건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이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애엄마가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예요. 이번 일을 계기로 애엄마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 네, 애엄마에게 어머니의 정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고 싶어요. 아들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결국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이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길이라면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았다. 아들 하지만 애미를 너무 힘들게 하진 마. 그래도 우리 집안 며느리잖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 과하게 하진 않을게요. 그저 애엄마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길 바랄 뿐이에요. 그날 이후 아들의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 모텔에 머물렀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제 집에 들러 아침을 먹고 갔고, 퇴근 후에도 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손녀도 주말마다 데려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어머니의 반찬이 그렇게 싫다면 당분간 나는 어머니 집에서 식사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괜찮다는 듯이 대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애엄마가 오늘 아침에 전화했어요. 언제 집에 돌아올 거냐고요. 아들이 일주일 만에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이제 집에 돌아가렴. 아직 멀었어요. 애엄마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 않아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들이 집을 나온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들과 손녀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거의 매일 제 집에 들렀고, 주말에는 손녀를 데려와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녀는 할머니 집에서 지내는 것이 즐거운 듯 했지만, 한편으로는 엄마가 보고 싶다는 말도 종종 했습니다. 할머니, 아빠랑 엄마가 왜 싸웠어요? 엄마가 밤에 혼자 울어요. 손녀의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보여주려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내 욕심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건 아닐까? 아들, 이제 집에 돌아가는 게 어떻겠니? 지민이도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애엄마가 점점 변하고 있어요. 어제는 전화해서 울면서 사과했어요. 하지만 아직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잖아요. 아들의 말대로 며느리는 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 집 앞까지 찾아왔다가 용기가 없었는지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며느리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마실래? 네, 감사합니다. 거실에 앉은 며느리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차를 내어주자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조심스레 받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라봤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애 아빠가 집을 나갔을 때 화가 났어요. 어머니 반찬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일이며 회사일 모든 것에서 의욕이 없어졌어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언제까지 어머님 음식 맛에만 길들여져 가는 애 아빠와 딸아이가 못마땅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 그냥 어머님이 만들어 오신 음식들이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 딸애가 할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고 반찬 투정을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반찬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하나로 모아주는 매개체와 같았다는 것을요.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음식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무시하고 버렸어요. 며느리의 눈물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붉어져 왔습니다. 어제 용기를 내서 애아빠에게 전화했어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죠. 애아빠가 진심으로 어머니께 사과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며느리는 갑자기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어머니 마음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애아빠와 딸아이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어머니의 음식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가가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너무 자주 찾아가고 간섭했나 보다. 내 입장도 이해해. 시어머니가 자주 와서 이것저것 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테지.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며느리가 여기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우리 둘이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 풀렸나 보네요. 아들, 고맙구나. 내 덕분에 애미의 진심을 알게 됐다.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우리 둘을 함께 안아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계획한 복수가 있어요. 아들의 말에 저와 며느리는 놀라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 네, 어머니 반찬을 버린 며느리에게 해주는 복수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셋이 다시 화해하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 어머니의 정성을 제대로 알아주는 것. 아들의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갈등의 아픔과 화해의 기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함께 집에 가자. 지민이가 기다리겠다.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드시겠어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을 준비할게요. 그럴까? 그럼 내가 도와주마.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어머니를 위해 요리할게요. 그동안 어머니가 해주신 것처럼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쩌면 이 갈등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제 음식만큼 맛있지는 않았다고 아들이 농담 삼아 한마디 거들었지만 그 정성만큼은 제 마음을 충분히 감동시켰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가족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매주 오세요. 저는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손녀의 순수한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그리고 저도 모두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며느리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말마다 초대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며느리가 직접 제 집을 찾아와 함께 요리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주말마다 아들네 가족이 집으로 찾아오거나 제가 아들네 집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때로는 다 같이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며느리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져다 준 반찬을 소중히 여기고 때로는 직접 전화해서 특별한 반찬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어머니, 동그랑땡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지민이가 할머니 동그랑땡이 먹고 싶대요. 라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지난주에는 며느리가 직접 저를 찾아와 함께 김장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김장은 너무 구식이다며 사서 먹자고 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제 비법을 하나하나 배우겠다며 열심히 메모하는 모습이 참 대견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면 이런 맛이 나죠? 며느리의 말에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음식은 정성이란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정성이 없으면 맛이 없지. 내가 이제 그걸 알게 됐다니 기쁘구나. 김장을 마치고 저녁에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며느리는 자랑스럽게 우리가 함께 만든 김치를 내놓았습니다. 아들은 한 입 먹고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와, 이거 어머니 손맛이 나는데. 당신도 이제 어머니처럼 요리를 잘하게 됐네.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 비법이 며느리를 통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작년 생일에 겪었던 아픔이 떠올라 조금 긴장했지만 이번 생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계획하고 준비한 깜짝 파티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항상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요. 며느리가 차린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며느리가 저에게 배운 요리들이었지만 며느리만의 작은 변화들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맛이 어떠세요? 제가 어머니처럼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직 제 솜씨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 정성만큼은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정말 맛있구나. 손맛이 나날이 발전하는구나. 아주 자랑스럽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를 가지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요리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우리 가족의 레시피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모든 요리 비법을 제가 하나하나 적어둔 책이에요. 어머니가 저에게 알려주신 레시피, 그리고 제가 어머니 요리를 먹으며 느꼈던 감정들, 지민이가 할머니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하던 모습들 모두 담았어요. 책을 넘겨보니 정말 제가 알려준 모든 요리법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며느리의 감사 메시지와 손녀의 그림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들, 며느리, 손녀가 함께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음식들이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어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제 복수 계획이 성공한 것 같네요. 그래. 아들 복수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구나.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손녀도 달려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맛있는 음식 만들 거예요. 손녀의 순수한 말에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 제 요리 비법은 며느리를 넘어 손녀에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제가 어머니께 배운 갈비찜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 기대하고 있으마.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가서 도와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이번엔 제가 어머니를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요. 지민이도 저랑 같이 준비한대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참 편안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이요. 창밖을 바라보니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춰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심어둔 화초들도 예쁘게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가끔은 지난날의 아픔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며느리가 제 반찬을 버렸을 때의 그 상처,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의 그 불안함.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는 반찬을 준비합니다. 아들네 가족이 내일 온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부담이나 의무감이 아닌 순수한 사랑과 기쁨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이 반찬들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의 매개체라는 것을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